아니 근데 지금 막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고 있어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국당 중앙당 해체 선언을 했다는 얘기가. 해체 선언. 예. 그러면은 지금 저기 최영일 평론가님 네네네, 말씀을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실시간 방송을. 방송을. 예. 본인이 이거는 그렇게 뭐 결정한다고 이게 될까요? 바로 하여튼 뭐 당론이 될까요?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전에 우리 기다려보죠, 뭐. 김성태 원내대표의 네네. 그 발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부로 중앙당 해체 선언을 하고 해체 작업에 돌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해체가 아니라 진짜 해체를 하겠다. 가닥을 잘 잡은 거예요. 그 혁신이나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네.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뭔가 지도부를 좀 이 오른쪽으로 건전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지도부를 세워보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이제 거에 비하면 예. 이 굉장히 좀 이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당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당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백지 네. 상태에서 네. 새로 보수 정당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해체도 선언적 해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선언적 해체면 사실상 해체 아닙니까? 자산을 해체가 봐야 돼요. 아니라. 자산. 네. 여러분들 그 지금 저희가 다른 당 얘기는 다 했는데 민주당 얘기만 안 했어요. 집권 예. 여당을 안 했군요. 네, 민주당 얘기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월드컵 얘기 다음 이제 아이템이 민주당 월드컵인데 잠깐 짚어야죠. 월드컵 예. 갔으면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야, 직접 매우 민주적인 야, 이런 방송인데요. 노련한 진행. 네, 야. 직접 민주주의를 저희가 네. 한번 아니 이 방금 장에서. 전까지는 네. 저기 PD한테 정 PD한테 그랬어요. 예.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네. 예. 바로 이렇게 바뀌는 언제 그랬냐는데. 네, 언제 그랬냐. 이게 변혼 카멜레온 같은 자. 변호인 카멜레온 PD. 아닙니다.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진 겁니다. 방송 안팎의 얼굴이 다른 자. 뭐 역시 아니 문자가 좀 안 오나 싶은 생각이 드셨나 봐요. 예. 자, 민주당 이제 사실은 이제 곧바로 당대표 선거. 8월입니다. 그렇죠. 8월. 예. 추미애 대표 임기가. 예, 나오려고 하는 분이 몇 분 됩니까? 제가 들은 20명 건 정도. 20명. 아니 근데 약 언론이 20명. 취합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거예요. 기자들이 이번에 당대표 어떻게 2020년 총선이 있는데 네. 어떻게 그 의원님 출마하셔야죠. 아 그래 고민 중이야.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명단에. 이미 고민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미 그 충분히 다 다 들어가는 고려가 아니 되고. 그게 그래서- 아니고 강하게 저는 이번엔 안 나갑니다 한 분들도 나갈 만한 사람이 또 올려놔요. 그렇죠. 예. 다 올려놔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비공개 최고위에서 결정된 것은 추미애 대표 임기가 8월 26일까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8월 25일 날 한다.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전준위를 구성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도 이제 지금까지 당대표 최고위원 별도로 선거를 했는데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최고 득표자를 당대표로 하고 후순위로 최고위원을 할지 선출 아니면 방식. 당대표 선거 따로 최고위원 선거 따로 이렇게 할지 아마도 양자 간의 선택을 하는 가운데 예. 룰이 굉장히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특히 예. 이번 룰싸움이죠. 선거는 2020년 총선에 공천권이 걸린 그렇습니다. 선거이기 때문에 막강 당대표예요.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정치가 많이 그 좋아지면서 뭐 당 대표가 뭐 뜬금없이 갑자기 암흑의 인사를 공천을 준다든지 사천. 이런 일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그렇죠. 최소한 이 인간은 안 돼. 하면은 뺄 수 있죠. 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권한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 뭐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이 조항을 적용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진짜 그럼 전 국민이 배제 가능하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정당혁신 차원에서라도 좀 새로운 그러니까 국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과거에 이제 5대5 당원 투표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5대5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네. 뭐 그 기준을 계속 가져간다 하더라도 당원이 워낙 온 오프라인 통합하면서 네. 온라인 당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전 적어도 경선 시스템을 좀 제대로 도입을 해서 네. 열린 공천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책으로 승부하고 과연 저 사람이 국민들을 대리해서 의회로 갔을 때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네.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도입해서 그래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긴 정당답게 네. 한 걸음 더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또 그렇죠. 직접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좀 가져간다면 저는 지지도가 더 올라가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리드를 하면 다른 정당들도 안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방식을 좀 수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드립니다. 네. 이 얘기 안 하는 후보들이 없었어요. 맞아요. 말로만 그렇게 여야 모든 정당 그거 언제 대표 주는 후보자들. 거예요? 예? 그게 언제? 그러니까요. 살아생전에 주는 거예요? 저기 21세기 안에. 그럼 아직도 대략 한 80여 년이 네. 남았네요. 네. 아마 이번 주부터 민주당 특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막 여러 밥자리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밥자리, 예. 술자리를 통해서 누가 좋은지 그리고 그렇죠. 이제 개파를 형성해서 그리고 또 일부는 이미 캠프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벌써 좀 있는 보여요. 데도 눈에 있긴 띄어요. 하기 네.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도 네 출마 고심 중이라는 것을 아,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서 아, 출마 고심 중이면 출마가 확 실시되는. 예. 제가 보기엔 거의 마음을 좀 잡수신 것 같고요. 네. 처음 저와 인터뷰에서 예. 말씀하셨다는 점을 김진표 전 원내대표도 네. 상당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당에서는 뭐 김진표, 박영선, 서른, 송영길, 안민석 이상 4선, 네. 그다음에 윤호중, 이인영, 우상호, 우원식 등 이제 3선. 뭐 그리고 김부겸 장관, 김용춘 장관 뭐 두 사람. 그다음에 이번에 송파에서 당선된 4선의 최재성 당선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편이 되고 환경이 되면 당대표 출마를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분도 출마가 제가 보기에는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경기지사 선거에서 낙마했죠. 전해철 의원도 당대표 출마 후보로 지금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야, 줄잡아 20인 정도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조별리그로 해가지고 네. 올라가면 괜찮죠, 어떨까요? 괜찮죠. 조별리그. 저는 그냥 네. 이 우승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누구로? 딱 저는 이 겸손한데 강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거 조별리그 잘해야 돼요. 네.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때 A, B, C, D 이거 나눠가지고 난리가 그랬었죠. 났었거든요. 난리 한마디 났었어요. 경선 맞아요, 논란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이거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20인이나 조별리그 가야 됩니다. 이거는. 예. 조별리그 이야기 나온 김에 월드컵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네. 네. 첫 번째 결전. 그런데 이게 시작 때부터 예. 재미가 좀 붙어요. 예. 왜냐하면 개막전이 바로 주최국 러시아, 야. 사우디 5대0. 5대0. 야 주최국이 세구나. 그 러시아 사우디 준비 많이 왕세자 했네.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했는데 3대3. 근데 여기서 호날두가 기가 막힌 프리킥을 보이면서 방송 중계할 때 네. 예. 사람이 아닙니다. 저 신의 발이죠, 신의 발. 그러니까요. 그 휘어서 들어가는 프리킥. 그러고 나서 이제 이변이 속출을 해요. 가장 이제 화제를 모았던 건 아이슬란드였죠. 메시. 예, 아르헨티나가 진짜 메시의 눈물. 메시가- 호날두하고 그 몸값이 비슷한 경쟁자인데 페널티킥을 실축을 합니다. 아이슬란드를 보면 스타가 없어도 정말 열심히 뛰면 해볼만 하구나. 아이슬란드 네. 분신술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게 지난밤에 또 나와요. 네. 독일, 멕시코, 우리 조죠 F조인데, 야 근데 독일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1대0으로 질 줄이야. 멕시코가 네. 전반에 한 골 넣더니 걸어 잠굽니다. 근데 인저리 타임을 6분이나 주는데도 네. 못 넣어요 독일이. 야. 예. 독일이 정말 잘 넣는 팀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이제 열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게 이게 좀 투지와 근성 한번 그러니까요. 열심히 뛰면은 해볼 만도 하겠구나. 자, 신태용호는 뭐 준비 다 했다고 하고요. 네. 선수들 얼굴에 웃음기도 돌아왔다고 하고요. 네. 오늘 이제 출격 준비 마쳤다고 하니까 네. 오늘 밤 9시 이제 응원만 남았는데 저 오늘 한 번만 스웨덴을 어떻게 꺾어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흥, 신 이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난리 나죠. 뭐 오늘 이기면은 뭐 그러면은 갑자기 이 전국이 붉은 물결로 휩싸이면서 그게 쭉 길을 타고 러시아에 딱 전해지면서 네. 선수들이 감전된 듯 뛰게 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한번 얼면 경기가 안 풀리잖아요. 아하. 그래서 오늘 정말 부담 없이 뛰어야 되는데 부담은 클 것이다. 하지만 오늘 네. 만약에 한국이 이기면 네. 제 머리 빨갛게 물듭니다.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인가요? 아니 무슨 소리야? 빨간색이잖아. 빨간색. 아니 예. 저기 붉은 악마, 붉은 악마. 정치에 경도돼 있는 DJ인데 붉은 악마, 붉은 색깔론이죠. 악마. 아니 근데 리얼미터가 이런 조사를 했네요. 네. 그 한국이 월드컵 16강 간다. 간다. 진출이 37.7%, 아. 탈락이 54.7%. 아하. 그래도 국민 셋 가운데 한 명은 간다. 예. 확률로 보면 예.
그래요. 그 심정적인 얘기고.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오늘 빨리 저 내기들 거셔야죠. 몇 오늘 대면? 저는 2대1. 2대1로 이긴다. 우리가 이기는 걸로. 어, 우리가 이기고 저기 가서 독일 꺾고 이제 브라질 만나는 걸로. 독일 브라질과 꺾고 만나는 브라질. 걸로. 브라질과 만나는 거. 독일이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전 해볼 수도 있어요. 박지성 해설위원의 표현대로라면 여기 그럼 좀 비벼볼 수 있겠다. 아니 그럼 지금 박연미 기자님의 예측으로는 네. 3승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 봐요. 오늘 스웨덴을 이기고 2대1로 네. 그 다음에 24일 멕시코전인데 문재인 대통령 현지 관람. 우리 자국 대통령이 그렇죠. 가서 네. 보여줘 이겨야죠. 그럼 안 멕시코. 이기기 뭐 하잖아요. 그럼 독일도 네. 열심히 하면 네. 이기고 네. 그럼 네. 이제 조 1위로 가는 네. 거네요. 아, 메시가 몸값이 2,300억 원인데 음. 페널티킥을 못 넣기도 실축해요. 하고 이번에 영화 감독이 막았어요. 그러니까요. 골키퍼가 영화 감독 그러니까 겸업이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우리도 해볼 수 있다니까. 아이슬란드가 그렇게 호전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천둥박수 치면서 할 수 있을 장 것 같아요. 기자님은요. 저는 일단 전반전에 한 골을 넣는다. 네. 우리가. 네. 예. 결과 모르지만. 결과는 3대1. 네. 아. 이겼으면 3대1. 좋겠다. 야 이거야 묘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막 던졌더니 꿈 같은 얘기다. 막 던졌더니 정영수님 꿈 꿈 같은 같은 얘기다. 얘기다. 하하하. 네. 아니 근데 아니, 우리 지금 이게 자존감을 네. 높여야 되는 거 제가 지금 아닙니까? 주말 내내 기분이 좀 업된 게 2002년을 생각하면 4강을 누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무슨 인터넷 유머가 뭐가 있었냐면요. 예. 야 우리가 16강 가면 이 저 정몽준 이 회장이 축구협회장이었잖아요. 네. 대통령 되고 우리가 8강 가면 히딩크 감독이 대통령 된다. 뭐 이런 인터넷 유머가 있었는데 예. 4강 되니까 예. 어떡하지? 4강 돼가지고 정몽주 씨가 대통령 못했잖아요. 못했잖아요. 16강을 했어야 예, 되는데. 거기서 네. 끝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꿈 같은 일이 간혹 벌어지니까 예. 한 번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번. 예측하겠습니다. 네. 그 7대 0으로 전반전 콜드 게임으로 끝납니다. 어? 왜? 정말? 난 농담을 하니까 아니 희망을 주셔야지. 예, 예. 승입니까 근데 패입니까? 사실 우리 저 국민들이 말이죠. 예. 틀리더라도 네. 뭐 희망 섞인 아, 전망을 그럼요. 하면은 같이 기뻐하고 그냥 그럼요. 잊어줍니다. 그럼요. 그러나 네.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데 지는 걸로 나와. 절망적이야. 그런 거 싫어. 그럼 맞춰도 네. 본전도 못. 아 그럼 네. 눈 집니다. 없는 사진 방송국으로 온다니까요. 저 옛날에 뭐 어디 비판하면 그런 사진 메일로 복면 많이 가면? 받았어요. 눈 없는 사진. 복면 가면이 뭐야? 알겠습니다. 예. 자 임지현님. 이근택님 상당히 저 아, 제가- 싸늘하신데요. 저 지금 호되게 꾸지람 당했어요. 네. 현실적으로. 우선 임지현님부터 네. 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라고 하셨고 김인숙님 2대1 승리로 가자라고 하셨고 이근택님 3대 0패. 0대 3패지. 0대 3패.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국민 여론과 비슷하잖아요. 네. 과반 이상은 힘들다. 근데 한 30% 내외는 할 수 있다. 네. 근데 저는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니까 네. 이 지금 이 예측이라고 하는 게 네. 우리가 여기 지금 축구 전문가가 한 명도 없잖아요. 네. 근데 저도 아까 박 기자님하고 똑같아요. 네. 분위기, 바람을 타면 이번 지방선거처럼 기운을 평화의 좀- 바람을 기운을 타면 좀 넣어줄까요 우리가? 예. 1대1 무승부로 끝날 뻔하다가 마지막에 한 골 좀 더 넣어주지 않을까. 네. 이게 바람입니다. 바람. 말로 파종을 하죠. 씨를 바람. 계속 뿌려서. 알겠습니다. 2720번 쓰시는 분. 와 이렇게 달아오르는 분위기 내일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라고 하셨고 김혜원님 1대 0으로 우리나라가 이길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밖에서 제작진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축구 얘기를 계속하면 비난이 계속 나올 것 같은 거야. 예.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정치쇼의 그 대외적 신인도가 크게 하락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길게 갔다가는 예. 오늘 밤이면은 이 다 답이 나올 테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박연미 기자님, 네. 이 취업자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네, 네. 이게 일단 5월에 고용 지표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꾸준히 올해 들어서 악화되는 상황이었는데 5월 고용 동향이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통계 자료예요. 네. 그런데 월간 기준으로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7만 2천 명이 늘었는데요. 이게 숫자만 들으시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 경기 좋다, 경제가 잘 나간다 할 때 월간 기준으로 30만 명 정도 늘어나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선방하고 있네 그런 수준이 한 20만 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자릿수로 줄어든 건요. 이게 2010년에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일자리가 굉장히 감소했었던 그때 이후로 8년 4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이 정도 상황이 벌어진 게 사실 청년 실업률을 놓고 보면 5월끼리만 매년 비교를 하면 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99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지표가 악화된 거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논쟁이 일고 있는데 예. 이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뭐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였던 최저임금의 인상 이런 것들이 이것 때문에만은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해석에 힘이 좀 실리는 분위기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일단 영향이 사실 있다고 봐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합리적으로 일자리라는 게 만약에 상품이라고 치면 네. 이 상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그러니까 사람 쓰고자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달라진 거는 일자리의 값이 비싸졌다. 그런데 가격이라는 변수가 달라졌는데 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무리고요. 근데 다양한 그 요소들이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일단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1년 전하고 비교하면 한 7만 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정부가 보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 사실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도소매 음식 숙박업 그러니까 일용직이나 그 단기 근로자가 많은 업종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층 10대에서 20대 사이에 그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청년 계층 그리고 3, 40대에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노동시장에 그 다시 들어간 그러니까 특별한 숙련된 기술이 없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정규직의 일자리는 오히려 늘었습니다만 취약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게는 어찌됐든 현재의 상황이 우호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는 네. 뭐 청와대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에 이렇게 전광판을 놓으면서 끊임없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지금 중인데. 이제 예. 어느 정도 이 절충안이 나오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주에도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모아서 충격적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당부들을 했는데 그 전에 나온 게 KDI 보고서가 이제 이런 뉘앙스를 좀 뿌렸었죠. 뭐냐면 최저임금 완급 조절해야 한다. 네. 너무 급격하게 계속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주장하던 얘기예요. 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인데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허물지 않고 유지하되 완급 조절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때 문 대통령이 이 부분을 간과한 게 아니에요. 김동연 부총리에게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혁신 성장에 힘써달라. 지금 기조가 다 소득주도 성장에만 이제 쏠려 있다 보니까 이게 논란인데 이게 방법론을 좀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기 활성화 쪽으로도 힘을 써야 소득주도 되거든요. 성장이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여론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득을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받는 분들이 좀 더 먹고 사는 사정을 나아지게 해줘야 된다는 데에 반대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론이 혹은 방식이 반드시 이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는 것 이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을 늘리는 방식에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있고 세금을 덜 내게 한다든지 공적 부조를 늘린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 최저임금 논란이 지나치게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정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걸러지지 않고 대중들에게 그대로 직접 전달이 되면서 이제 마치 정부의 정책 이거 하나인 듯한 착시를 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맞아요. 메시지 관리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건강한 토론이 있는 게 건강한 정부 아니냐 이런 말 물론 뭐 아름다운 얘기인데 건강한 토론 이런 것들은 이해관계자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건강한 토론은 그 안에서 하시고요. 대외적으로 주는 메시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건 사실 하나의 목소리로 명확하게 주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 일관되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커브를 약간 트는 듯한 맞아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획재정부가 이제 저소득층 그리고 그 특별히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타겟팅을 하는 단기